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충신과 간신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점심 식대가 10,000원이거든요. 예, 잠깐만 이거는 확 끌리는데. 10,000원을 꽉 채워서 지속적으로 먹는다. 네. 간신. 아니 그거는 중간에 하루 정도 한 8,000원 정도 먹는다. 네. 2,000원 남겼다. 개충신. 네, 안녕하세요. 과몰입 조선사. 오늘은 네 번째 편 또 진행을 맡은 이인권입니다. 오늘도 김재영 교수, 이경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이제 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맞아요. 예고했었어요. 네, 예고를 했었잖아요. 혹시 연선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온 게 있는지? 연산군은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군이잖아요, 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피바람, 뭐 이런 거 여색, 뭐 이런 거 있어갖고 재밌을 것 같아요. 결론은 재밌을 것 같다는. 그렇죠. 재밌을 만한 얘기가 저도 하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하면은 이게 분명히 방송에 못 나갈 것 같고. 식구로 달고 하죠. 쉬고 자면 되잖아요. 식구로 달고. 저는 그 얘기에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흥청망청이란 표현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연산군 때 나온 표현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엄청 오래된 표현이었네. 그렇죠. 반응이 연상군 때니까 오래됐다. 그렇지. 예. 그 흥청과 즐기다가 망했다. 그래서 망청이 붙어서 흥청망청이란 표현이 그때 나왔대요. 나무위키 보셨나요?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좀 그렇다니까. 수진이 이 진짜예요? 예, 그렇죠. 채용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채용사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성들 소문을 들으면 네. 찾아가는 거죠. 그 간신만 봐도 규모가 엄청났잖아요. 진짜. 그거는 영화에 좀 과장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역사에서 실제로 그만큼을.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자, 연산군에 대한 기록은 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야사에 적혀져 있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장이 조금 들어가거나 당대 이제 소문들. 하나는 정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연산군은 조선 왕에서 폐위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왕조 실록에 포함되진 않습니다만 있어요. 그게 이제 연산군 일기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보면서 이제 보통 연산군이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베이스를 깔고 연구를 하는데, 이 연산군 일기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이에요. 그럼 둘 다 사실은 조금. 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역사를 쓰는 이제 사관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된 거를 쓰지 않으려고는 합니다. 과장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연산군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폭군이 된 거예요? 그게 폭발적으로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건 이 신하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학살을 하는 죽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두 번 있거든요, 두 번. 그게 시작될 때 폭군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기점이라고 보여지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확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연산군이 낌새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종이 아끼던 사슴이 있는데 네. 그걸 막 발로 찼다는 거예요. 어릴 때요? 어릴 때. 동물학대를? 네. 발로 차고 괴롭혔다는 거죠. 원래 아빠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안 좋았어요? 연산군이? 정식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은 딱히 뭐 아빠를 싫어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싫어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행동들은 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잘났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원래 성종이라는 그 시호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성종은 뭔가 이 나라를 기틀을 잡거나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근간이 되는 무엇인가를 한 사람한테만 성종이라고 이제 보통 내려줘요. 조선의 성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었던 사람, 경국대전 이 사람이 만들기도 했고, 이 조선의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럼 태평성대였어. 아주 큰 문제 없이 흘러가던. 성종이 할아버지가 세조예요. 우리가 처음에 수양대군. 네. 성종의 장인어른이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끽소리도 못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 그럴 때 성종이 생각해내는 게 신하와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는, 토론도 많이 하고 웬만하면 대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그렇죠.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을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론이거든요. 토론. 야. 국정과제를 하나 딱 두고 다 모여.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경연이라고 하는데, 조선왕조실록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가지고 경연이라고 치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성종이에요.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하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거죠. 근데 연산군은 태생이 그거를 못 봐요.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왕인데, 지난 시간에 딱 그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한테 토 달고 이러는 거 죽여버린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럼 왕을 못 알아요. 난 이해가 안 가죠. 연산군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빠가 신하들이랑 그렇게 너무 수평적으로 지내는 거 보고 화가 났구나. 왕이 하겠다는데 아니되옵니다라는 게 어딨어. 내가 하겠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 그러면은 제 합리적 의심을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아빠인 성종은 적장자?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버지에 이어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뭐 방계, 네. 그다음에 영조처럼 막 이런 그 정도로 거보다는 힘이 셉니다. 왜냐? 장인어른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한 명에. 한 명이잖아요. 이때 최고의 권신이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면 정통성 자체도 그렇게까지 멀지도 않고, 장인어른 집 처가 쪽이 집안이 굉장히 빵빵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없어. 잠깐만. 연산군은 장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연산군은 태어났는데 핏줄이 좋아, 적장자. 그 신하들이 이야 최고십니다. 근데 아빠는 개무시해. 이러니까 연산 입장에서는 신하들 저 건방진데 눌러야겠는데. 적장자긴 적장자인데 문제가 있는 적장자입니다. 엄마가 패비당했어. 왜? 뭐 엄마가 잘못을 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패비된 왕비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네. 언제 알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원래 몰랐어요? 왜냐면 바로 그 다음 계비의 아들로 만들어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생모의 존재를 그렇구나. 언제 알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몰랐다. 야,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이야. 사료에는 즉위와 동시에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패비당하면서 치욕스럽게 죽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산은 네. 아빠가 신하를 대하듯이 신하들을 대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거든요. 네. 듣는 척은 하죠. 한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듣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잔소리가 진짜 심해요. 원래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잔소리입니다. 언론이에요, 언론. 언관직, 3사,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친구들. 3사. 근데 성종은 그 균형을 맞춰줬던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제 제가 딜레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왕이 됐습니다. 좋다. 즉위 5년 차예요. 신하들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 같아.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유자광이라는 어떤 신하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욕하는 이야기를 어디다가 쓰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란 버튼은 할아버지 욕하는 거 못 참는다. 그거는 보면 안 되지. 그럼 보면 안 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유자광 얘는 어떻게 봤지? 나는 못 믿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빨강색.
근데 그 사초를 그러면 왕은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절대 봐선 안 됩니다. 조선 시대에 실록, 정리되어 있는 실록을 봤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 사초를 봤던 왕이 딱 한 명이에요. 그게 연산이에요. 그게 여성입니다. 오, 이거 어렵다. 이게 어렵다고요? 이거 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난 좀 어려운데? 아니 할아버지 욕하는 거 어떻게 참아요? 뭐 그렇기도 한데. 형 내가 만약에 형 부모님이 할아버지 욕해봐요. 나 반으로 접힐걸?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럼 어떻게 참아?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사초를 보고 왔으니까 네. 그것도 좀 잘못된 행동이고 그 받는지 안 받는지도 나 사실 못 믿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초를 못 보게 되어 있는데 본 것처럼 해서 이렇게 왔으면은 아, 자기 정적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죠. 이걸 또 유언비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선택을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비슷하시네요, 약간. 할아버지 욕은 못 참지. 연산이랑 비슷하다.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형 할아버지 욕을 참아요? 저는 이 자강이가 사초를 봤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못해서 이 할아버지 욕이 적혀 있다는 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요? 요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유자광이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유자광한테 사초를 본 누가 찌른 거죠. 아, 그러면 더 못 믿어요. 아, 그럼 못 믿는다고요? 이 재전문 증거잖아요. 네? 재전문. 아, 제 전문. 제 발음이 그렇게 별론가요? 나는 완벽한 표준으로 구사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완벽한 표준으로 구사했다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나가게 좀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재전문 증거. 그러면 더 신빙성이 없어요. 사관들은 역사를 정리하는 거니까 기록을 하잖아요. 그 세조 때 일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평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문구를 쓴 거예요. 아, 지금 딱 봐도 왕이 성격도 굉장히 괴팍하고 그렇지. 요거 영린을 한번 딱 건드려 주면 싹 한번 정리해 줄 것 같은데? 반대편. 라는 생각에서 당신 할아버지를 욕하는 걸 지금 실록에다가 적고 있더라 라고 찌른 겁니다. 그거를 들은 연산군이 참지 않았던 거죠. 시그널을 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손하게 대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한번 크게 혼내는 거야. 이거 하는 걸 한번 보여줄 거죠. 잔소리를 엄청 그렇게까지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그 신하들 목에다가 팻말 같은 걸 걸어요. 신원패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팻말 같은 거를 펜 그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혓바닥은 몸을 베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혓바닥을 깊게 숨기면 몸이 편하여 어디서나 무사할 것이다. 싸물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목에 걸고 있으면 너무 수치스럽겠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삼사는 하는 일이 그건데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사실 이들은 원래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 나한테 넌 진행만 해 애드립 치지 마. 그러니까. 그 목에 걸어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는 신하들 얘기를 다 들어줬잖아요. 근데 아빠랑 거의 정반대로 가고 있네요 지금. 요 똑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연산군을 정리하는 연산군 일기에 그 사관이 평가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적거든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왕 노릇했던 때의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었던. 아니 한나라의 왕이 됐는데 왜 신하들 눈치를 보고 신하들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살아?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 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게 극단적으로 발현되면서 이렇게까지 삐뚤어지진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하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 신하라고 하면요. 형이 만약에 누가 해갖고 한쪽이 싹 정리가 됐어. 네. 그럼 형은 더 잔소리 할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쥐죽은 듯이 납작 엎드릴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있죠. 조용히 있죠? 나도 그럴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신하들이 그 일을 보고 나서는 되게 협조적으로 좀 잘했을 것 같은데? 막말 잘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한나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리학 하시는 분들은 좀 고지식해요. 원리 원칙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책에 써 있는 대로 안 하면 막
미치는 거야. 네. 그러면 목숨 걸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보면 멋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직업적 윤리의식 같은 거죠. 목숨이 먼저인데. 네, 요거는 잘못됐고요, 저건 잘못됐고요. 이런 거를 막 적어요. 잘못된 점 뭘까? 아우, 더 싫어, 씨. 진짜 너무 얄미워 방금. 진짜, 그건. 그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었던 거죠. 간극이 좁혀질 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벌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제가 딜레마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싹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연상군이. 근데도 아직도 잔소리하는 친구들도 남아있고. 그래서 거슬려요. 한 번 혼을 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런다. 거슬리는 와중에 임사홍이라는 간신 한 명이 찾아옵니다. 임사홍? 네. 이름도 약간. 그 영화 간신의 간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가 딱 찾아와서 내가 요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로서 듣고 왔는데 이거 너한테 해줄게. 들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파란색은 왕인데 왜 참나? 난 참지 않는다. 바로 가서 조진다. 라고 생각되시면 파란색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음은 동하지만 조사는 그래도 해야지. 시스템과 절차라는 게 있는데 조사는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 말이 맞다면 그리고 나서 조진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빨리 조져야 이게 좀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갖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 한 번에 또 정리가. 그렇지. 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조질 거면 한 번에 조지는 게. 할아버지 때는 한 번 멈췄다가 갔어요? 그대로 고했어요? 할아버지 때는 그래도 시스템이 있었죠. 뭐 듣고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절차들을 밟아 나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건 안 되지라고 해서 이렇게 싹. 아, 그러면은 형 말이 맞다. 바로 가야 돼. 이게 엄마 욕은 진짜. 엄마 욕을 참으면은 그거는 진짜 멋없는 놈이야. 그게 진짜 성리학에서 말하는 불어 아니야? 그거? 폐륜이지. 그건 그때 사람은- 우선 사람이면은 바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맞아. 자, 눌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오, 우리 집 맞았다. 통했어. 두 분 다 굉장히 연상군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저희처럼요? 제일 좀 했어요? 그날 밤에 그냥 아, 그날 밤에 칼춤을 그래, 엄마 욕을 어떻게 참어? 듣자마자 바로 간 거예요? 실록도 정리가 안 돼요. 뭔가 뒤죽박죽이에요. 그 말은 정신없이 죽이기 시작했다. 그럼 실록 쓰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다 쫓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해?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자료들을 아, 한 번에 모아서? 모아서 봤더니 이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야, 새벽 2시에 창덕궁에 있었는데 야, 갑자기 왜 몇 시에는 여기 와가지고 또 칼춤을 추고 있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날을 굉장히 광기에 서린 사람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거 완전 그냥 땡깡 피는 어린애 있잖아요. 그치. 왜 내 말 안 들어! 하고 금쪽이처럼 화가 났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화났었던 게 다 떠오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때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생모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는 다 이미 풀렸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가슴 속에 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제일 심각했었던 것, 제일 심각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 심각한 것들이라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사이코패스네, 이거. 앞에죠.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엄마들이죠. 그 중에 귀인 엄씨랑 정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질투하다가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이 두 사람을 질투하다가?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도 연상군의 엄마가 죽는 과정에 양념을 치기도 해요. 아, 큰일 났네. 그 얘기가 이제 안 거죠, 이제. 아, 나 이거 못 참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가서 팹니다. 해요. 연산이 직접? 연상 직접 야, 때려요, 막. 와! 미친놈이네 진짜. 엄마는 왜 그 폐비가 된 거야? 뭐 잘못을 했어요? 질투가 너무 심해요. 그 두 명한테? 작은 엄마 둘한테? 모두에게. 원래 후궁이었습니다. 아, 원래 후궁이었는데 임신한 후궁이었어요. 그때 임신하고 있던 사람이 연상군이거든요. 아, 그래서 첫째 부인이 죽을 때 임신한 후궁을 올린 거예요. 아. 그게 계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궁 출신 계비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성종이 세욕이 세요. 그래서 후궁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불안함을 느낀 거죠. 나의 지위. 또 다른 애가. 나도 갑자기 언제 내쳐져서. 근데 성격도 질투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질투를 말도 안 되게 한 거죠. 그 질투가 도를 넘어서 막 독약 같은 거 막 숨겨놓고 다른 후궁들 저주하고 그래서 한번 혼을 내는데도 계속 그래요. 패비를 시켰는데도 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패비를 사사할 것을 명하노라. 처음에 이제 할아버지 욕한 걸로는 약하게 신하들을 뭐라 한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때는 진짜 훨씬 더 크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 후로는 진짜 엎드렸을 것 같은데. 잔소리 진짜 하나도 못 토크를 못 들었을 것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만만하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아, 그때도. 참지 않습니다. 야, 그건 진짜 멋있다. 참지 않고 반정을 일으키죠. 아, 이걸. 아, 얘는 안 된다. 얘는 왕이 아니네. 아. 왕의 제목이 아니네. 그러면 반정. 정상으로 돌려야지. 임금은 어디 있느냐? 임금을 찾아라! 죽기 한 열흘 전에 시를 또 시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 노래 부르고 풍류 즐기고 이런 거는 또 끝내주거든요. 시를 읊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인생 참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뭔가 한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아 근데 이때 역사 너무 부끄러운데. 본인 같아서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비슷한 선택들을 계속 하시니까. 근데 뭐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결국은 반정으로 바로잡았다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의 정치 시스템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딱 그 후대 왕들도 볼 거 아니에요. 연산처럼 행동하면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는 거지.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연산처럼 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산은 끊임없이 반면교사의 대상이에요. 조선 내내 혹 행여나 내가 나의 지금의 행동이 연산과 비교될까? 다들 그걸 무서워합니다. 나 연산 같았냐?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죠. 약간요 하면 아 미안해 하고 다시 하고. 뒤에 근데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잘 꺼낼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아, 못 꺼내는 이건 약간 금기시되기도 하지만 신하들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왕이 너무 지멋대로 하려고 한다. 약간 연산.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그렇게 연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는 좋은 결말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탁 떠오르는 거죠. 아, 사초 받다가 폐위됐던 조상님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로 보면은 연산처럼 되면 안 돼라고 하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교과서 같은 사람입니다. 두 분도 이제 그 기업체 수장들이잖아요. 기업체라고 하니까 너무 엄청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데. 사업체라 할까요 그러면? 아무튼 본인들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충신과 간신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점심 식대가 10,000원이거든요. 네, 잠깐만 이거는 확 끌리는데. 10,000원을 꽉 채워서 지속적으로 먹는다. 네. 간식. 아니 그거는 중간에 하루 정도 한 8,000원 정도 먹는다. 2,000원 남겼다. 개충신. 그러면은 8,000원 갔다가 그 다음날에 2,000원 남았잖아요. 그 다음날 12,000원 먹어. 간식. 그거지. 간식. 그거지. 우리 김정 교수는요? 왕한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충신이죠. 이게 왜냐면 저는 스타트업,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인 거고 여기는 이제 큰 로펌을 운영하는 소리야, 저서 똑같아.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의 제목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서 폭군으로 이렇게 내달리게 되는 선택들을 좀 우리가 본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리학이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요? 적장자만을 우선시했으니까. 아, 그 생각 먼저. 리더의 제목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게 어쨌든 서로 경쟁을 통해서 좀 이 왕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럼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게 실사. 아니면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더 이제 철저하게 거쳤다면 적어도 이런 피바람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은 경연 시스템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왕자들이 쫙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경연을 벌이는 거야. 프로듀스 101처럼. 조선의 경연 말고. 뭐 프로듀스 101처럼 뭐 진짜 투표를 통해서 신하들이 봤을 때 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적으로 갔었더라면은 그렇지. 최소한 폭군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선택 1492년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예.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이때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이고요. 만들어지기 전이고 이 왕정 시스템이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보완해낼 수 있는 나라가 잘 돌아가게 보완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했었던 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관료들에게도 힘을 실어줬었던 줬던 것이고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던 거죠. 왕정 체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는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했던 나라였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네. 계속해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네. 이 연산에 대한 역사가 사실은 좀 보기도 좀 거북하고 아까 형 또 창피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수님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연산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보기 힘든 역사라도 창피한 역사라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광활입 조선사 4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재 교수님 교수 많으셨고요. 이응명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